두 거대 기업이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죠.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오늘 저는 조비의 고집스러운 수직 계열화 그리고 압도적인 자체 기술력이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거라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입니다. 그 기술적 완벽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처가 택한 수평적 분업 그리고 거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빠른 상업화야말로 이 막대한 자본이 타들어가는 산업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기술 순수주의를 환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남의 기술을 짜깁기 해서 하늘을 날겠다는 게 더 위험한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짜깁기라뇨 효율적인 분업이죠. 글쎄요. 두 기업이 왜 지금 이토록 날선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 뇌관이 된 2025년 11월의 소송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조비가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소송의 핵심 아주 명확하잖아요. 조비 전 직원이었던 조지 키보크가 퇴사 직전에 회사의 쉐어포인트에서 수십 개의 기밀 파일에 다운로드했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죠. 아처로 넘어갔어요. 이거 명백한 스파이 행위 아닙니까? 그 직원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나 보안 위반 문제를 부인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처라는 기업 전체에 도덕성이나 기술력 부재로 직결된다고 보는 건 비약 아닐까요? 비약이 아니죠. 빼돌려진 정보의 그 질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조비의 비즈니스 전략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버티포트 건설 계획, 독점 파트너십 조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어요. 비좁은 도심 한가운데서 에어택시가 이착륙할 부동산을 찾고 허가받는 거, 기체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핵심 자산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사 증언에 따르면 아처가 어느 날 딱 찾아와서는 조비가 맺었던 그 비밀 협약 조건을 훤히 꿰뚫고 협상을 시도했다고 해요. 아니 생각해 보시죠. 아처가 지금 자랑하는 그 놀라운 발전 속도라는 게 사실은 조비가 10년 넘게 천문학적인 비용 들여서 개척해 놓은 땀방울을 훔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임승차 아닌가요? 무임승차라는 단어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군요. 아처 측의 공식 입장이나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좀 빌려 말씀드리자면 이 소송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조비가 다급한 마음에 꺼내든 핑계에 가깝습니다. 핑계라고요? 핵심 기밀이 넘어갔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처의 발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진짜 이유가 남의 버티포트 지도를 훔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기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비는 볼트 하나부터 배터리, 모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막 자기들이 발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회사잖아요. 반면에 아처는 이른바 수평적 분업을 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시장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들을 아주 똑똑하게 결합하는 겁니다. 조비가 전 직원의 파일 다운로드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남발하는 건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인증이나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불안감을 연막탄으로 가리려는 거죠. 내부적 불안감이요. 아니 수천억 원의 R&D 비용이 들어간 지적 재산이 유출됐는데 가만히 있는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연막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죠. 하지만 좋습니다. 방금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생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 말입니다. 파트너십을 훔쳤냐 아니냐 논란이면에는 결국 완벽한 수직 계열화 대 자산 경량화, 조립형 모델의 대결이라는 근본적인 철학 차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초기 애플의 전략 기억하십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 말씀이시군요. 벤처 업계에서 자주 나오는 비유죠. 맞습니다. 초기 테슬라도 정확히 그랬고요. 조비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조비 기체는 공차 중량이 4,300파운드밖에 안 돼요. 게다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45dBA로 일상 대화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시죠? 도심 소음 규제 때문이겠죠. 위에 헬리콥터 같은 그음을 내서는 도심 진입 허가를 절대 못 받거든요. 이 극한의 가벼움 그리고 극저소음을 달성하려면 남의 기성품 가져다 써서는 불가능합니다. 조비는 자체 설계한 파우치형 배터리, 모터, 인버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기적으로 통합을 시켰어요. 이건 엔지니어링의 기적입니다. 아처처럼 타사 원통형 배터리 사오고 가민의 항전 장비 떼어와서 조립하는 안드로이드식 모델이 과연 이 최적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애플과 테슬라 비유 아주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한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항공산업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랑은 궤가 완전히 다릅니다. 레거시 항공산업 역사 한번 보시죠. 보잉이나 에어버스 포함해서 인류 역사상 그 복잡한 여객기의 모든 부품을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해서 성공한 제조사가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 방대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EVTOL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조비의 그 엔지니어링의 기적이라는 게 스스로를 올가매는 덫이 될 수 있어요. 아처의 설계 한번 보십시오. 미드나이트 기체는 12개
로터 중에서 앞에 있는 6개만 틸트, 즉 각도를 꺾어서 비행하고 뒤에 6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화된 하이브리드 설계가 왜 중요할까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건 결국 속도와 항속거리의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저는 의도된 최적화라고 봅니다. 수직으로 떠오른 기체가 전진하려고 거대한 모터 각도를 꺾는 순간 엄청난 물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FAA가 가장 까다롭고 의심스럽게 보는 기계적 결함 포인트가 바로 이 틸트 전환 구간입니다. 조비는 6개를 전부 꺾는 극도의 복잡한 방식을 택했잖아요. 공기역학적으로는 완벽하니까요. 완벽할지는 몰라도 양산 과정에서 구조적 제어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 아처는 이 복잡성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게다가 스텔란티스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연간 650대를 대량 생산할 시스템을 이미 깔아뒀습니다. 조비처럼 파우치형 배터리 화학물질부터 비행 제어 코드까지 다 스스로 FAA 인증받으려다가는 막대한 현금 소진, 그러니까 테슬라도 겪었던 생산 지옥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생산 지옥을 피하려고 검증된 기성품 쓰고 단순화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솔깃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아처가스는 그 검증된 부품이라는 거 결국 기존 시장 기술력에 머물러 있다는 뜻 아닙니까? 기존 기술이 안정적이니까요. 안정적이지만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아처가스는 원통형 배터리 훌륭하죠. 하지만 무겁고 공간 효율이 떨어져요. 조비가 수년간 뼈 깎는 고통 감수하면서 자체 파우치형 고집한 이유가 뭡니까? 항공용으로 최적화된 높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액체 냉각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조비의 최고 시속 200마일, 항속거리 150마일이라는 동급 최강 스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처의 시속 150마일, 항속거리 50마일과는 그냥 질적으로 다른 비행이죠. 스펙 차이는 인정합니다만 아처가 그 스펙을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심 항공교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시죠. 꽉 막힌 맨해튼에서 JFK 공항 가거나 강남에서 인천 공항 가는데 항속거리 150마일이 필요합니까? 기껏해야 20에서 30마일 남짓이에요.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오면 사람들은 익숙한 도심 내 단거리 구간을 먼저 이용하지 다짜고짜 장거리 비행 안 합니다. 아처 미드나이트는 딱 이 단거리 셔틀에 완벽히 맞춰져 있어요. 짧은 비행 후에 10분에서 12분이면 충전 끝나고 바로 다음 승객 태우는 턴어라운드 타임에 극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죠. 조비의 고성능주의,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예술 작품일지 몰라도 시장이 보기엔 값비싼 과잉 스펙일 뿐입니다. 턴어라운드 타임 강조하셨는데 사실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에 과잉 스펙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항공산업에서 스펙의 여유는 곧 예기치 못한 돌풍이나 배터리 이상에 대응하는 안전마진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안전은 중요하죠. 그리고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기체를 아무리 붕어빵처럼 잘 찍어낸다 한들 결국 하늘을 날게 해주는 건 규제 당국입니다. 두 회사 전략이 맞붙는 진짜 전장, 세 번째 논점인 인증의 현실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결국 이건 거대한 FAA 벽을 누가 먼저 넘느냐의 싸움이에요. 조비는 현재 FAA 가장 험난한 관문인 4단계 인증의 70%를 넘었습니다. 형식 검사 승인 받아서 실제 비행 테스트 진입한 유일한 기업이에요. 만피트 고도 비행 기록, 4만 마일 이상의 데이터. 이 압도적인 신뢰성은 돈으로 못 삽니다. 반면에 아처를 보시죠. 아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4단계 문서 승인 15% 수준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처가 자랑하는 60억 달러 수주 장고, 유명 숏셀러 컬퍼 리서치가 아주 매섭게 저격했죠. 구속력 없는 과장된 마케팅, 그냥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요. 실상은 빈약한 과대포장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컬퍼 리서치 보고서를 근거로 두셨는데 숏셀러들은 기업 주가가 하락해야만 이익을 얻는 집단입니다. 그들 주장에 다분히 의도가 섞여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죠.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처에 지불한 1,000만 달러 선도금, 그게 구속력 없는 언론 플레이입니까? 실제 현금이 움직였어요. 현금이 일부 움직이긴 했지만 그리고 FAA 진척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처 전략이 가진 진정한 유연성을 전혀 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유연성이라면 미국 시장 우회하겠다는 그 전략 말씀이시군요. 우회라기보다는 글로벌 투트랙 전략이죠. 아처는 꽉 막힌 보수적인 미국 FAA만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나 두바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테이프를 끊기 위해 현지 당국과 실질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조비는 우버처럼 승객 한 명 한 명 모으는 B2C 모델에 집착하잖아요.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죠. 반면 아처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에 대량 납품하는 B2B 모델을 병행합니다. 이게 초기 마케팅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주고 조비보다 훨씬 빠르게 대규모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예요. 자본이 승패를 가르는 이 잔혹한 시장에서 아처의 민첩함이 훨씬 매력적인 생존 방식 아닙니까? 중동 시장 공략해서 B2B로 초기 현금 흐름 숨통 틔우겠다. 그 기민함은 저도 인정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든든한 우군
부분도 분명 강점이겠죠. 하지만 FAA 우회에서 해외에서 먼저 띄운다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 항공 규제의 절대적인 바이블은 결국 미국 FAA가 만들어요. 조비가 2016년부터 FAA랑 머리 맞대고 쌓은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 이게 향후 100년 글로벌 eVTOL 시장의 교과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언급하셨는데 조비가 단지 앱 하나 달랑 만들어서 B2C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조비 역시 델타항공, 우버랑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고 최근에는 블레이드 인수로 기존 헬리콥터 인프라까지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인프라 확보 측면은 인정할 만하죠. 심지어 아처가 먼저 진출하겠다던 두바이 교통당국, 거기랑 독점 운항 계약 맺어버린 쪽은 오히려 조비였어요. 단기적으론 아처 B2B 납품이 빠를지 몰라도 결국 부품 제조, 유지 보수, 네트워크 운영까지 다 통제하는 조비 모델이 궁극적인 독점적 마진과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처 기체가 배터리 한 개로 도심 셔틀에 갇혀 있을 때 조비는 도시간 이동을 지배하면서 시장 파이 전체를 키워버릴 겁니다. 도시간 이동 시장의 확장성 매력적인 합니다. 조비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큰 마진을 약속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장기적인 미래가 오기까지 조비가 매달 쏟아부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현금 소진을 투자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인내해 줄까요? 기술적 완벽함이 비즈니스의 최종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콩코드 여객기 엔지니어링 정점이었지만 결국 경제성 문제로 퇴역했잖아요. 누가 먼저 대중의 일상 속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파고들어서 하늘의 우버가 되느냐, 이게 치열한 싸움의 향방을 가를 겁니다. 네, 경제성과 속도 중요하다는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혁신도 살아남지 못하면 박물관 전시품이 될 테니까요. 다만 인류가 3차원 공간으로 대중교통 영역을 확장하는 거대한 도약 앞에서는 이 타협 없는 안전과 기술적 완고함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비와 아처의 엇갈린 행보를 분석해봤습니다. 모든 걸 직접 설계해 압도적 스펙을 이룬 조비의 수직 계열화, 그리고 기존 검증된 기술을 조립해 시장에 먼저 진입하겠다는 아처의 자산 경량화, 이 두 철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오늘 논의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두 회사는 분명 극단적으로 다른 철학으로 진흙탕 싸움까지 불사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 혼란조차도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서로 비방하고 더 빨리 하늘을 선점하려고 사활을 거는 이 과정 전체가 결국 혁신의 산고 아니겠습니까? 경쟁이 뜨겁다는 건 우리가 저고도 비행 경제 실현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증거니까요. 이 거대한 하늘의 시장은 조비의 완벽주의도 아처의 민첩함도 모두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 답은 결국 하늘을 나는 택시에 몸을 실게 될 대중과 시장이 내리겠죠.